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을 포함한 여러 빅테크 종목들을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올여름 썸머랠리는 없다라고 안내드리고 있는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매년마다 7월에서 9월 사이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1% 사이에 강한 조정들이 이루어졌던 구간들이에요. 즉, 현재 2025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올해는 10 플러스 10%, 15%를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직전 5년치 과거 데이터들처럼 계절적 패턴을 가지고 또 이미 과열 구간에 진입한 기술적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하락이 출현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높은 확률로 당연히 하락이 출현하겠죠.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0년 평균 PER이 20.3배예요. 보시면은 이 PER이 위에 닿을 때마다 항상 나스닥이 조정이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PER은 고과열권에 진입한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은 출현할 수 있다. 이 반등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멤버십 통해서 27,000, 22,700포인트 부분에서 반등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단타하실 분들은 하자라고 언급을 드렸고, 실제 22,700포인트를 지지받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이 출현하면서 23,300포인트나 잘하면은 뭐 23,300포인트 이 구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하지만 더 이상 23,30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린다면 더 강한 하락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미 21선하고 51선 데드크로스 출현하고 있는 구간에서 4시간봉 기준으로 21선, 51선 데드크로스가 출현했던 구간은 직전에 5월달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낼 가능성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자, 4시간봉 기준에서 아직 하락 시간을 출현했고 일본 기준에서 출현하지 않았지만 다우지수 기준에서 이미 하락 시그널이 출현했기 때문에, 자, 직전에 과거의 패턴들 중에서 하락 시그널이 출현했을 때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하락 시그널 출현 이후로는 실제로 증시가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구간과도 동일하죠. 이 하락 시그널이 떨어지고 나서 단 1%, 2% 밀어내고 다시 올렸던 구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진행됐다가 결국 23,30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저점을 훼손하러 하는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지지받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결국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 그림까지도 길게 보면은 예측은 하고 있고요. 바로 해서 23,300포인트 돌파하면은 뭐 주구장창 올라가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해야 전고점이거나 전고점 약간 넘는 상승 출현하고 여기서 더 밀려버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조정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직전에 조정이 나왔어야 될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야 될 조정도 억지로 더 올려버린다면 후에 더 강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패턴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직전 24년도에도 볼 수 있어요. 직전 이 구간에서도 사실 여기서 조정이 출현했으면은 그냥 밀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결국 나왔어야 될 조정을 억지로 한 번 더 올리고 나니까 뒤에서 우수수수수 무너지는 그림들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1년도에도 동일하죠. 11년, 12년 이 구간에서도 사실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와줬으면 찍고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있었을 이 차트를 조정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후에 와장창 밀어버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자, 이미 한번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 구간에서 조정을 밀었고 지금 두 번째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구간도 조정을 밀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인다면 여기서 당연히 후에 더 밀어내겠죠. 당연히 8월 말, 9월 초에는 정말 무서운 하락이 마이너스 10% 이상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단기 시황, 중장기 시황 모두 안내드렸으니까 그럼 엔비디아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전날 몇 불까지 171불까지 하락이 출현하고 나서 다시 반등 출현하고 있어요. 지금 지라인 지지받고 있는 구간인데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멤버십 통해서는 자, 175불대까지 우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안내드렸던 구간들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170불대까지 하락하는 엔비디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표가 167불에서 170불까지 하락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170불까지 하락이 나오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 아까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등이 나올 건데 이 반등이 175불에서 176불, 즉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밀려버리는 이 구간 출현하면서 160불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밀리는 것을 동일한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XXL. XXL 같은 경우도 전날 23불까지 빠졌다가 반등에 성공한 구간입니다. 23불 때까지 빠졌다가 현재 종가를 24불로 마감한 구간이긴 한데, 자, XXL 같은 경우도 목표가 23불까지라고도 저희가 안내드렸죠. G라인 매수 가능하다라고 안내드렸기 때문에 실제 전날 23불 때 G라인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수익으로 증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도 단기 반등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은 26불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동일하게 26불을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추세대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삼각 추세 내로 우리가 하락하는 그림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20불까지 떨어진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튀는 그림이 출현할 거예요. 네, 이 점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그럼 이 패턴 내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눌리거나 아니면은 바로 치고 올라갈 두 가지 확률이 있는데, 인버스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7.8불에서 7.6불 때 여기 이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G라인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대략 7.5불 때까지 한번 우리가 밀려주면은 G라인 매수를 한번 잡아보고 그 뒤로 위로 다시 한번 더 수익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G라인 매수 잡고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린다면은, 자, 목표가 8.7불에서 9불 때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이는 우리가 이렇게 추세를 하나만 그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빨간 추세선 하나만 그어도 이 추세선대로 움직이잖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직전에 돌파 못했던 구간들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그어보면은 결국 지지받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우리가 충분히 추세대로 볼 수 있다라고도 예측할 수 있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310불 지지하지 못하면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95불 지지받았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G라인 295불까지 하락합니다라고 안내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295불까지 하락하고 반등을 좀 출현하고 있고, 이후로 295불 지지를 받고 결국 다시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려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이거 259불 결국 다시 한 번 더 회수를 하게 되면은 280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280불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튀면서 310불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하지 마시고, 자, 295불 이탈하게 되면 비중 좀 축소하시면서 280불대에서 G라인 매수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수익 내러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스권 횡보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테슬라. 네. 아,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뭐 380불 간다며 420불 간다며 거짓말쟁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차트라는 게 항상 뭐냐면은, 자, 지금 구간에서 항상 이탈하지 않고 올릴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확률을 안내드리는 데 있어서, 결국 올라가지 못하고 돌파가 못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락으로 나오는 걸로 시황을 바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당연히 하락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주식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상승이 절단되는데 목표가 380불 간다고 계속 외치는 거는 사기잖아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상승 절단되고 나서 밑으로 밀리는 그림 보인다면은, 아, 이때 밀리는 거 결국 안 된다, 밑으로 빠진다라고 안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시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저 코닐도 좀 봐드릴게요. 코닐이 시외 지금 34불 때까지 좀 빠진 구간인데, 코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멤버십 통해서 40불 초중반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실제로 55불 때 횡보할 때 충분히 안내드리고 매도 시그널까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자, 이 하락 저희는 다 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작에 언제 저희가 이 하락 시그널을 코닐에서 드렸냐면은, 자, 코인베이스가 이때 하락 시그널이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락.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7월 29일. 제가 그래서 아마 7월 28일이나 7월 29일 멤버십 통해서 코닐 매도 치자라고 안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이렇게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피할 수 있었던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일봉상 하락은 다우지수 기준에서도 일봉상 하락이 출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다우지수도 한 번 더 밀어낼 수 있는 그림 출현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코닐은 지금 구간에서 종가를 34불 때까지 이제 하락이 출현했는데, 결국 34불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멤버십 통해서 37불, 34불 지지라인 매수해보자라고 실시간 매수할 때 안내드렸지만, 여기서 결국 34불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34불은 직전에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받는 구간이기도 해서 한번 지지라인 매수를 받아볼 법한 구간이죠. 그래서 올린다면은 41에서 46불까지는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못 올리고 빠지면 결국 그냥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20불 초반까지 빠지겠죠.
34불 무조건 지지받아야 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TU 같은 경우는 전날 종가가 6.5불 때까지 빠졌어요. 이 6.5불, 6.6불 때는 정말 과하게 빠지는 구간인데 예, 피보나치 2.628까지는 좀 빠지고 예, 끝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6.5불이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더 강하게 쏟아낼 예,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 다음 지지라인은 5불대 초반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종목은 패턴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피보나치 이렇게 그었을 때 그렇죠. 비슷하게 당연히 5불대까지 나올 수밖에 없죠. 5불에서 5.5불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종목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박스권 회복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밑으로 5불까지 빠지는 점 우리가 MSTU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결국 밑에 지지받지 못하고 빠지고 있어요. 결국 지지받지 못하고 본인이 상승이 나왔어야 될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결국 빠지는 것이 주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이 DHU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110불 이탈하면, 115불 이탈하면은 제발 매도하자. 비중 축소해라. 안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참 댓글로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1대1로 채팅이 하나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덕분에 이더리움 인버스로 수익 냈다라고요. 따로 이더리움 인버스를 추천해 드린 적이 없지만 실제로 하락한다는 시황을 안내 드릴 때 자율적으로 그러면은 나는 이더리움 인버스 매수해 볼 거야. 나는 뭐 아이온큐 인버스 뭐 팔란티어 레버리지 자율적으로 매수해 볼 거야라고 하시는 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베스트다라고 볼 수 있죠. 100불 이탈하게 되면 75불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100불 지지받지 못할 것 같아요. ETHU. 그래서 75불대에서 지라인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좀 계획은 수정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고요. 아이온큐도 36불까지 빠졌죠. 아이온큐 36불대에서는 반등 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등이 출현할 때 있어서 40불을 돌파해줘야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죠. 이 역시도 동일하게 자 우리가 지금 일봉이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3 이게 이제 3, 4, 5파동까지 빠졌는지 아니면은 이걸 3파동으로 보고 결국 이 단기 상승 보고 5파동까지 빠질지는 지금 무빙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1시간 봉에서는 이미 하락 5파동이 출현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출현하면은 결국 추가적인 하락 파동이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 A, B, C로 빠지는 그림 나오면서 30불 초반까지 빠져버릴 거예요. 아이온큐. 예, 이 점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이 자 증시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아이온큐나 우리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같이 반등이 나아져야 된다라는 자 가장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게티 컴퓨팅이에요.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13불대, 14불대 지지를 받고 있고 이거 일본 기준에서 이제 하락 시그널 출현했잖아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추세 하단을 이탈했고 본인이 지받았어야 되는 박스권 하단 이탈하고 있으면서 하락 시그널 떨어졌다면 결국 이 종목 마지막으로 지받아야 되는 것은 13불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더 빠지니까 우리가 이 점 인지하시면 되고 11불까지 빠지는데 11불에서 8불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11불 때 우리가 지지받으면은 지라인 매수 한번 도전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3불대에서 반등받고 이렇게 올려줘도 결국 15불, 16불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빠지는 건 동일하다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섹터가 양자 섹터로 좀 한번 흐름이 오면은 시황을 좀 바꿔서라도 안내 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팔란티어는 어제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거 빠진다 계속 말씀드렸죠. 1시간 보기 중에서도 자 21선 51선 데드크로스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미 추세 이탈하고 박스권 하단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4시간 보기 중에서 아직 하락 시그널을 또 쏟아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기 장기 이평선 구간 몇 불? 155불, 153불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결국 떨어지는 곳은 146, 148불. 자 아마 본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 160불대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지만 결국 빠지는 건 148불까지 동일하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디파이 디벨로먼트 이것도 봐드려야죠. 네. 디파이 같은 경우가 지금 구간에서 G라인 잡으면은 흐름이 좋다라고 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 전날 약간 아리까리하죠. 네. 1시간 본 기준에서 지금 잘 잡은 구간이긴 해요. 지금 이런 패턴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5불, 14.5불에서 15불, 최소 여기 빨간선 근선. 그래서 15불은 최소 돌파가 나와줘야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피보나치 1.118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다시 한번 본인이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장기 평선 G라인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고 결국 밑에서 지지받아야 될 13불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더 밀려요. 어디까지? 10불 이하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 점 조심하셔야 되고 자 14불 때 지지받으면 결국 위로 올라가는 이 그림 휘인쪽 5불까지는 한번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볼 수 있죠. 샤프링크 게이밍이에요.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18불 때 지금 지지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 17불 하락. 이거 지금 계속 볼린저 밴드 타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가 지금 이렇게 넓어지고 있죠. 1시간 본 기준에서. 근데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있고요. 그러면은 추세가 하락으로 조금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이 최소 16불까지는 한 번 더 빠진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정상 패턴이죠. 그래서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는 16불대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했던 175불 이탈하게 되면서 밑으로 하락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볼린저 밴드 하단 165불대 지금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 165불이라고 볼 수 있고 이노리가 피보나치 이렇게 그거 보았을 때도 피보나치 1.168 지지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당연히 150불까지 추가 하락이 열려있기 때문에 서클 보유자분들은 필히 조심하자. 무조건 175불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아까 디파이처럼 이런 밑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든 하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도 나올 수 있다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스, 인버스 아까 안내드렸고 유빅스 마지막으로 좀 한번 봐드릴까요? 네. 유빅스 전날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G라인 잘 받았어요. 20불대 위에서. 즉 이탈하지 않았어야 되는 구간을 잘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전날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20불대까지 상승이 출현했고 이후로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자라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 상승 시그널 출현했고 4시간 본 기준에서 참 출현했고 일본 기준에서 출현하지 않았지만 자 일본 기준에서 위에 51선까지 본인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아직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2불에서 23불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다음 목표가는 이거 22불에서 23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빅스 이 구간에서 다이렉트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쉬었다가 올라가도 어디 이제 18불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시 받아준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유빅스 하락이 출현하더라도 18불은 우리가 지지라인 매수 충분히 진행 가능하고요. 혹시나 미보유자분들은 20불에서 21불 사이 우리가 돌파 매매 진행하면서 이후로 수익을 한 번 더 이끌고 가셔도 될 거예요. 여기 돌파 나올 때 우리가 돌파 매매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내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정도 해서 나스닥 쪽 분석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멤버십 마지막으로 홍보 드리자면은 이와 같이 모든 분석들을 또 오늘 영상에 안내드렸던 모든 종목들을 실시간으로도 저희가 분석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멤버십 조인 영상으로도 매일매일 안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일반 영상이 없는 날은 멤버십 영상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가 출현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안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언제 하락이 출현할 때 언제 상승이 출현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다 안내드리면서 우리가 증시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도움받아 가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